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로와 117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군 조용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진주 어른 김장하, 돈은 뿌리면 거름이 되고 모아두면 악취가 나는 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분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금년 초부터 정말 훈훈한 얘기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진주 어르신이신 김장하라는 분이죠.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김장하. 우리 이웃에서 어쩌면 봄직한 좀 흔한 그런 따뜻한 모습이죠. 김장하 선생 다큐멘터리가 연초에 또 설 연휴에 MBC를 타고 방송이 됐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랬을까요? 이분은 1944년생으로서 중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이제 한약방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한약방 일이 처음에는 거의 머슴살이 같은 일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고달픈 일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약사 국가 자격증을 딴 것이죠. 이제 한의사까지는 아니고요. 약방을 운영할 수 있는 한약사 자격을 딴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독립을 해서 19세에 남성당 한약방이라는 약방을 차렸습니다. 경남 사천에요. 19세에 차렸는데 어째서 남성당이냐 하면은 남성이라는 호를 갖게 됐다 그랬네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호. 근데 거기서 정말 좋은 약재를 구해가지고 값을 이윤을 많이 붙이지 않고 싸게 팔았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아침 버스가 첫 차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약방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할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박리담의 전략이라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손님들을 맞았는데 그 덕분에 많은 돈을 모으게 됐다 그러네요. 어려운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약을 팔아서 돈을 모았는데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호의호식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은 이걸로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983년에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이 명신고등학교를 설립뿐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강당도 지어주고 체육관도 지어주고 이렇게 그 학교를 멋있게 꾸몄다 그럽니다. 이렇게 돈 버신 분들 중에 사학을 운영하고 유경 사업을 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은 돌연 1991년에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가 가꾼 어렵사리 가꾼 이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가치가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했다 그럽니다. 그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막 취재를 하고 취재 경쟁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극구 사양을 하셔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걸 극히 피하시고 내가 뭐 특별한 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뭐 나오냐 이래가지고 취재를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100억 이상의 1991년에 가치를 국가에 헌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죠. 경남 도민일보의 김주환 기자도 1999년에 이분을 인터뷰하려고 그러는데 인터뷰에 실패를 했다 그래요. 근데 뭔가 이분은 색다른 것 같아서 거절을 당했지만 여기서 손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취재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면서 모임에 틈틈이 참가하고 그래서 이분을 쭉 관찰했더니 정말 특별한 신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느껴서 세 차례나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워서 이제 기자를 은퇴할 즈음에 2020년에 이분을 다시 찾아갔다 그래요.
선생님, 저도 이제 기자 은퇴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때 2022년 뭐 후반인데, 나는 2022년 5월 달에 약방 문을 닫았다. 이제 약방도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힘들고 자기 연세가 79세나 되니까 힘들고 해서 닫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좀 취재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허락은 하지 않으셨는데 또 거절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로 특별하고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걸 깨우치게 됐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MBC 경남의 김현지 PD도 이분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주한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이분을 취재해서 책도 쓰고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자 이래가지고 김현지 PD는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았다 그럽니다. 이 두 분이 합작을 해서 이제 기록을 남긴 것이죠. 옛날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인터뷰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또 단체 행사에서 가끔 나갔고 그 단체 행사를 주최한 사람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분의 일생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김현지 PD가 왼쪽에 보이죠? 김주환 기자가 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경남 MBC에서 2022년 12월 31일에 1부 그리고 그 다음날 2023년 1월 1일 2부 해서 총 2부작으로 방영이 됐고요.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MBC 전체 네트워크에서 설 연휴 때 1부, 2부가 또 방송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좀 가슴 따뜻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무려 10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무슨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창하게 장학생을 모집해서 수여식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발굴이 되면 어렵다고 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한약방에 오면은 그냥 서랍을 열어서 봉투를 쓱 건네주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장학금 수여식을 이 1000여 명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참 특이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이제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계시는데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칠 때도 이 김장하 선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께 어떻게 보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장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네가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서 너를 도와준 것이다 생각하고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하면 그것이 보답인 것이다. 나에게 보답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근데 어떤 제자들은 또 어떤 장학생들은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은 평범한 당신 같은 시민이 이끌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 할 것이 있겠느냐. 또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는 장학사뿐만 아니고 진주에서 일어났던 형평운동, 1920년대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상놈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백정을 하는 사람들은 차별이 있어서 결혼도 일반 사람들하고 하진 못했고 진주에서는 진주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차별이 심했다 그럽니다. 그런 백정들이 경상남도에 한 3만 이상, 3만 3천 정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2023년에 이 백정도 똑같이 대우해달라 그런 형평 운동을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운동이 이제 잊혀졌는데 1991년에 김장하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형평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거기다가 동상도 세우고 탑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많은 기부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사장도 초대 이사장도 하시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얘기는 하지 않고 이 공적인 인터뷰는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형평운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 시달리는 그 여성들의 쉼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항일 운동 항일 그 반일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돕는 민족문제연구소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지역 언론이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런 모든 것에 도움을 준 것을 합치면 300억은 충분히 넘는다 이렇게 추산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이 어떤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정말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정말 사회 개혁가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똑같은 집에서 그 약방의 3층에서 사셨고 똑같은 옷을 입으셨고 외국 여행 한번 변변히 가보시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런 도움을 주고 선행을 베풀고 또 한결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쭉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그 장학금을 주게 됐느냐 어떤 좋은 일을 왜 하게 됐냐 이런 얘기를 물으면 또 입을 뚝 다물어 버리시는 거죠. 최근까지도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원칙을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 원칙을 따라서 원칙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김장하 선생이 그래서 어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 MBC에서 다큐멘터리에 제목을 붙이면서 어른 김장하다 꼰대가 아니고 어른이다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아무나 돕는 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요청해도 안 주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치인한테 정치연금 안 주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사업 자금 좀 대달라 이런 데도 안 주고 그리고 놀러 가려는데 돈 좀 대달라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렇다 그래요. 그런 거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조용호 관장의 좌우지간 오늘은 김장하 선생의 명언 돈은 똥이다.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지면 거름이 된다. 예, 참 명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처음에 악취가 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비자금으로 쓰는 건지, 또 돈 많은 재벌집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뭐 싸움이 일어나질 않나 이게 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김장하 선생의 말씀이었고요. 자, 그분 책이라고 그랬죠. 책 줬으면 그만이지. 김주한 기자, 김주한 작가가 쓴 책 표지에 그분의 뒷모습이 있는데요. 참 뒷모습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번에 걸음걸이도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뭔가를 남기시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 우리한테 뭔가를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자, 줬으면 그만이지. 네. 오늘 좀 훈훈한 얘기 나눠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